드디어 오셨군요. 왜 그래? 뉴비에터님과 프리너님이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제발 좀 들어가 봐 주세요. 그러니까 난 다 분명히 말했다니까.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너와 나 사이에 핑계 따윈 아무런 의미도 없지. 미안하지만 너도 네 입장을 깨달을 때가 된 것 같군. 물에 마신 포칼로스. 이걸 보아라. 푸아속 마을 사건의 조난자 명단이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이번엔 멈추지 못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게 둘 순 없다. 한 번 더 말하지. 네가 아는 모든 걸 말해. 어제 푸아속 마을 근처의 고대 유적에서 세 개의 석판을 찾았는데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없나? 뭐야,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난 모르는 일이야. 근데 방금 오래된 유적에서 찾았다고 했지? 그래, 그게 너에게 묻는 이유이기도 하다. 총 4개의 석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라졌고 나머지 3개인 예언과 관련된 각각 다른 그림이 새겨져 있더군. 예언이라고? 두 번째 석판은 전대물의 신 에게리아가 마치 죄를 시인하듯 하늘섬을 향해 무릎 꿇고 있는 그림이었지. 그것에 대해서도 모르나? 몰라, 난 그런 석판 본 적 없어. 한 번 더 묻지. 전대물의 신에 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건가? 난 석판을 통해 물의 신 네게리아가 모종의 사건 때문에 사죄하거나 죄를 시인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너밖에 없을 텐데. 신들도 저마다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전대는 전대고 나는 나라고. 모를 수도 있지. 조급한 건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난 정말 너한테 해줄 말 없어. 프리나, 이렇게 된 이상 말할 수밖에 없겠군. 네가 온갖 세력의 힘을 빌려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런저런 흔적으로 볼 때 넌 분명 몰래 예언에 관한 걸 조사하고 있어. 물의 신으로서 예언을 조사하는 건 이상할 게 없지만 넌 에게리아의 비밀을 모른다 말했고 조사 결과도 공유하지 않았다. 이건 매우 이상하지. 넌 보이는 것처럼 가볍거나 우매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네 행동은 그와 모순되어 있어. 나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루비에트. 네가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네. 너는 내가 남몰래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겠네. 내게 물어도 날 의심해도 소용없어. 네가 나보다 아래인 최고 심판관인 이상 나한테 복종해야지. 신은 날 믿기나 해. 너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어차피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 일에 대해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곧 오페라하우스 공연 시간이네. 그럼 안녕.
프리나는 우리가 문과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걸까? 겉으론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가? 밖에서 제법 오래 기다리신 것 같군요. 눈치챘어? 프리나는 우리 무시하던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더군요. 대화는 실패했습니다. 더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대화는 기본적인 소통 방식인데 어째서 그걸 거부하는 걸까요? 관련 인사들은 모두 프리나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문제는 태도지요. 부득이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프리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득이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겠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판을 마주하고서야 진실을 드러내죠. 어쩌면 물의 신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나는 심판을 여러 번 봐온데다 질문을 잘 회피하잖아. 기회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어떻게 테러를 막지?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겠죠.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런 일엔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건 예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프리나에겐 가혹할 겁니다. 하지만 폰타인이 위기에 처한 지금 신이 가진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하니 시도해 볼 수밖에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온 거지? 그나저나 이런 데 숨을 생각을 하다니 대단한걸. 흐아송 마을은 막 재난을 겪어서 텅 비었으니까 모여서 회의하기에 적합해. 이 마술사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앉아서 차를 마시네. 가족이란 같이 모여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너도 한잔 할래?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발언할 사람을 임의로 뽑을까요? 넌 어때? 네? 그건 싫어요. 그럼 이분은? 전 배의 분위기를 심판청처럼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봐봐. 그러니까 진행은 이곳의 보스인 바로 나비아가 하는 게 맞지. 이제 다들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겠지? 서두가 너무 길군. 그렇긴 하네. 쉽게 말하자면 우린 우리의 친구인 여행자의 초대로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여기 모인 거야. 구체적인 목표는 각자의 힘을 모아 일련의 함정을 만드는 거지. 재미있을 것 같네요. 사실 함정이란 단어는 클로린드가 말한 거야. 급하게 나오느라 말을 좀 빌렸어.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직접 말할 거야. 다들 박수! 네가 한다고 하지 않았나? 에이, 네 일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이참에 연습 좀 해봐. 나중에 직장에서 멋진 말로 상사의 눈에 들지 누가 알겠어?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상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힘내시길. 그럼 다들 사냥해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프레미네랑 바구니와 나뭇가지로 토끼를 잡은 적이 있어요. 리넷은 맞다.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했고요. 잠수하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나요? 둘 다 진짜 사냥은 아니네.
들어봤을진 모르겠지만 한때 폰타인에는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팀이 있었어. 그들은 사냥꾼이라 불렸는데 사냥감은 동물이 아닌 고대 레무스 왕조가 남긴 온갖 마물들이었지. 이제 폰타인엔 마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림자 사냥꾼도 점차 사람들 틈에 섞여 그 힘을 다른 데 쓰게 됐지만 그들이 폰타인 사람에게 남긴 독특한 사냥 방식이 있어. 그건 바로 미끼, 제동기, 구속장치로 이루어진 함정이야. 때론 사냥감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처리기계를 쓰기도 하지. 여기서 질문. 모두가 함께 함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너희는 어떤 구조의 함정을 택할 거지? 전 역시 바구니 구조의 함정이 좋아요. 비둘기나 토끼는 미끼에 끌려 스스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희 셋이 일을 할 때처럼 약간의 수단이 필요하죠. 저흰 나름 업계의 실력자라 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푸아송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쓴 그 방법 말이야? 부하들이 네가 우는 아이에게 마술을 보여줬다고 하더라. 맞아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그 일대의 정보도 수집했죠. 전 미미만큼 대단하진 않아서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해요. 물속에 미끼를 넣어 놓으면 물고기들이 손이 닿는 곳까지 다가오는데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물고기를 잘 잡는 법이지. 평정심은 중요하다고. 난 이 두 신사의 조수 역할을 할 거야. 고양이는 발톱을 감춘다는 거군. 난 장치 동물을 쓸 것 같아. 아버지께서 태엽 다람쥐나 쥐 같은 걸 사주신 적 있는데 숲에 놔뒀더니 다른 동물들이 다가오더라고. 클로린드도 그거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도 있었나? 확실히 좋은 방법이지. 위장만 완벽하면 동물들이 알아서 함정 안까지 따라오니까. 느비에트님은요? 전 관련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군요. 잔재주나 계략 대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이니 그럴 만도 하네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커다란 함정을 만든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효과적이면서도 과도하게 사냥감을 해치진 않았으면 좋겠군요. 부드러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애로우시네요. 그럼 구속장치와 처리기계 설계가 문제인데 일격에 처리해야 하는 사냥감에겐 가장 강력한 처리기계를 사용하고 잘 보호해야 하는 사냥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째서? 사냥감을 죽이지 않고 제압할 수 있어야 최고의 사냥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지. 그러니까 다 같이 사냥을 하자는 건가요? 이런 비유를 할 줄은 몰랐는데 제법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 포획과 처리를 사냥감과 심판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과 얼추 비슷하군요. 높은 곳에 앉은 신을 심판하려면 사냥을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재미있게는걸요? 그 심판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지만 전 늘 속으로 칼로레와 보트린이 겪은 일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보트린이 심판청에서 했던 말이 뇌리를 맴돌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공작 말대로라면 그 사람은 널 원망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럼 잘 된 일 아니야? 라이오슬리 씨의 말은 이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놀람, 안도, 두려움, 미안함, 여러 감정이 드는 지금 드디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하군요. 두 분에게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난 공작의 말에 동의해. 최고 심판관인 네가 진행한 모든 심판이 폰타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잖아. 여행자, 네 생각은 어때?
의바, 무슨 생각해? 전 그 많고 많은 심판에 당신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 저조차 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게 변화가 생긴 것 같군요. 특정한 사건이 일으킨 변화가 아닌 시간이 흐르며 생긴 변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비가 오네. 우산 안 챙겼는데. 우리 빗줄기가 새지기 전에 빨리 가자. 또 비야. 올해로 몇 번째지? 여행 계획이 또 무산되게 생겼네. 오늘 아침 신문 봤어? 여보, 베란다에 널어놓은 옷 좀 걷어줄래? 어휴, 비가 언제쯤 그치려나? 물의용아, 울지 마. 그들은 그 마술을 활성화할 생각이야. 이 일을 심판관님께 알려야 해. 메로피디오스, 나에겐 아주 좋은 곳이야. 아버지한테 들을 대답도 잔뜩 있다고요. 느비에트 씨는 폰타인의 공정함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지켜봐. 번거로운 상대니까. 전혀 다른 두 종족이 공존한다니 가능할 리가 없잖아. 누가 감히 멜리진을 협박해? 당장 나와! 인간 사회에선 기쁜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겪게 될 거야. 그렇게 충분히 많은 과거가 쌓이면 넌 폰타인의 역사로서 모든 걸 심판할 자격을 얻게 될 테지. 좋은 아침이에요, 누비에트님. 우기도 곧 끝나가네요. 이제 슬슬 날이 갤 거래요. 화창한 날씨처럼 기분도 좋아지시길 바랄게요. 사건은 다 해결됐어? 협박 편지의 범인을 찾았어. 라이오슬리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젠 안전해.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까지 끌어들여서 미안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끌어들였다기보단 저희가 멋대로 나선 거죠. 참, 클로린드, 키에라는? 멜모니아 궁에 있어. 50명이 넘는 사람이 키에라를 지켜주겠다며 몰려들었거든. 풀숲에 숨어서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더 곤란해질까봐 안전한 멜모니아 궁에 가 있으라고 했어. 그럼 안심이야. 사건이 마무리된 모양이네.
그럼 축하의 의미로 느비에트님 독점 인터뷰하실 생각 없나요? 그런 축하 방식은 없거든. 생각해보죠. 정말요? 네. 다만 당분간은 일정이 꽉 차 있으니 다음 달이 좋겠군요. 그 전까지 질문을 정리해 두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죠. 멜모니아 궁으로 돌아가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럼 대중들도 안심하겠죠. 이 며칠은 정말 바빴어. 할 일이 너무 많았다고. 우리 구찌 귀여워님 구독 감사합니다.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 다들 기운이 넘치던데? 적어도 다들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니, 물론 당황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 솔직한 프레미네만. 근데 나머지는 그냥 살짝 놀라는 정도더라. 나? 모르겠어.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성공할 거라고 믿어.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내겐 네가 최고니까. 히히. 응? 너 방금 차 따랐어? 나 왜 몰랐지? 그럼 저건 뭐야? 못 보던 찻잔인데. 긴장하지 마. 난 그냥 너희랑 같이 차를 마시려고 조용히 있던 것뿐이야.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설마 내 목소리를 잊은 거야? 잠깐! 이건 확실히 들어본 목소리인데. 어라? 넌 수메르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울려 퍼진 그 목소리구나. 갑자기 하늘에서 울려 퍼지니라. 틀린 묘사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지난번처럼 방황하는 너를 발견하고 와봤어. 사람을 인도하는 건 나에겐 멈추기 힘든 달콤한 취미거든. 나야 뜨거운 마음의 자발적으로 친구 제자의 의뢰를 받으러 온 손님이지. 예언이라. 이루어질 거야. 그냥 미래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럴 수가. 그럼 막을 수는 없는 거야? 실패한 사례를 봤잖아. 티바트의 모든 게 그리 쉽게 바뀔 것 같아? 뭔가 떠오른 모양이네. 예언이란 신의 눈으로 본 미래를 뜻해. 그렇다면 신의 사각지대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신이 본 운명과 다르진 않으려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같이 엄청나고 무서운 말들이잖아. 너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어떤 게 무관한지, 어떤 일에 반드시 네가 나서야 하는지 말이야. 티바트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결국 널 이끄는 건 운명이야. 넌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맛있는 차 고마워. 그럼 오늘의 티타임은 이만 끝내자. 목소리가 사라졌어. 응?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데? 좋아, 내가 나가볼게.
뭐라는 거야? 네가 방금 일어나서 문구적거릴까봐 내가 나가는 거거든? 돌아오자마자 입씨름하는 소리를 듣다니 시끌벅적하고 좋네. 뭐나? 그럭저럭 스팀버드에 간담회에 다녀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어. 폰타인 사람 모두가 비관적인 건 아니더라.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자는 기자도 있었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 혹시 그 기자 분홍색 머리 아니었어? 맞아, 샤를로트 씨야. 기억하지? 참 대범한 기자더라. 난 샤를로트 씨의 생각을 지지해. 예언이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겨우 몇 마디 때문에 삶이 제한되는 건 좀 그렇잖아? 맞아.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 참,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 내가 해보긴 했는데 헬만과 연락하는데 실패했어. 오늘 밤에도 시도해보겠지만 너희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뭐?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에게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는데 겁도 없나 봐. 대부분은 신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야 마녀회의 일원이니까. 앤이라는 이름의 마녀라면 할망구가 몇 번 말한 적 있어. 방향감이 좋아서 길 잃은 사람을 인도하는 걸 좋아한다더라.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어. 아직도 살아있다면 나이가 제법 많을 거야. 할망구도 몇백 살인데 그보다도 더 오래 살았거든? 으아, 마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섭네. 다들 엄청 건강한가 봐.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 게다가 그쪽에서 널 찾아온 거라며? 네 문제가 흥미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보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너무 모호하지? 아마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하려던 걸 거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기회인지 언제 오는 건지 말 안 한 걸 보면 지금의 네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인 걸까? 여행자 페이몬, 너희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뭐랄까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달까. 나도 위기가 느껴져. 자주 운명을 보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데 경험상 운명은 흔들리는 법이 없어. 그래도 난 기적을 기대하고 믿을 거야. 점성술은 일정한 데다 이상적이지만 운명은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 정말 잔혹하지만 때로는 아름답지. 애는 이런 사실을 전하려던 걸지도 몰라. 믿음을 잃지 마. 눈앞에 보이는 게 최종 결과는 아니니까. 나도 방관할 생각이었지만 안 되겠어. 헛수고일지라도 모두를 돕고 싶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지 않으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 모나 말이 맞아. 나 좀 봐. 또 점성술의 의미를 늘어놓고 있었네. 정말 미안해. 전문 분야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럼 난 일단 가볼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다행이네. 너도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거라고 믿어. 아마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거겠지? 모나가 한 말을 들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시려.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여행자, 나 산책이 하고 싶어졌어. 우리 나가자. 폰타인 성으로 가보자. 우리가 자주 지나는 곳들 있잖아. 응? 이 신문에 우리 이름이 나와 있잖아. 어디 보자. 수중 요새 메로피드는 고귀하고 자유로운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외부인과의 교류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 기자가 메로피드 요새에 잠입하려다 실패하여... 어라? 이 녀석 아직도 포기를 안 한 건가? 이번 보도는 타국에서 온 친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발의 모험가와 흰 요정이 가는 곳엔 놀라움이 가득한데 이 신비한 인물은 수중 요새에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한다. 메로피드 요새 내부는 알아낼 수 없었지만
이국 여행자의 이야기엔 즐거움과 즐거움, 그리고 또 놀라움과 놀라움이 가득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샤를로트 기자의 인생작 여행의 자세, 세상을 걷다. 응? 샤를로트가 우리 따라다니면서 멋진 사진을 잔뜩 찍었잖아. 히히, 언제 찍은 거지? 난 전혀 몰랐어. 메로피드 요새에 관한 정보는 결국 못 얻어서 비교적 찾기 쉬운 우리를 주제로 삼은 건가? 샤를로트 이 녀석, 멋진 사진이랑 제목을 봐서 봐준다. 도착했다. 난 너무 배고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저기 좀 봐. 저건 바로 매일 16개만 한정 판매한다는 바로 그 케이크잖아. 그렇게 긴장된 상황에서도 맛있었으니까 오늘 먹는 건 분명 다 맛있겠지? 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왔어? 너는 멜모니아 궁의 여러분도 케이크를 사러 오셨나요? 느비에트님의 말을 빌리자면 드실 줄 아시는군요. 느비에트가 그런 말을 하다니. 물론이죠. 느비에트님도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걸요. 저는 이곳의 커피와 케이크를 특히 좋아한답니다. 넌 자주 이곳에 와?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와요. 매일이라니. 매일 해야 할 일은 본 업무 외에도 케이크 먹기와 커피 마시기가 있죠. 만약 어느 날 누군가 너한테 이 가게가 곧 문을 닫으니까 더는 케이크를 먹으러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왜 문을 닫아요? 나도 모르지. 어쩌면 내일 물이 막 넘쳐나서 마치 예언처럼. 예언이라. 그런 거엔 딱히 관심이 없어서요. 내일 당장 못 먹더라도 전 오늘도 케이크를 먹을 거고요. 마치 인간이 밥을 먹듯 내일 못 먹게 돼도 오늘은 먹을 수 있다면 계속 먹어야죠. 그런 게 삶이니까요. 그렇구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기요, 실례지만 케이크 2개만 더 포장해주세요. 이건 여러분께 드릴게요. 시그인 선배가 지금 그 표정이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얼굴이라고 했어요. 시그인을 알아? 네, 선배는 저보다 일찍 태어나서 가끔 지상으로 올라와 저희에게 인간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죠.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생물이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웃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케이크를 드셔보세요. 전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기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가버렸네. 이 케이크 우리가 먹자. 분명 맛있을 거야. 역시 저번보다 맛있어. 케이크 한 입 먹고 차 한 모금 마시니까 뒷맛이 더 진해. 내일도 또 오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침 신문사 근처니까 우리 샤를로트 만나러 가자. 어라? 여행자랑 페이몬? 혹시 내가 쓴 기사 봤어? 너 이 녀석! 우리 기사화에서 돈을 벌다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너희가 푸아송 마을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못 받은 모양이네. 걱정 마. 너희에게 줄 건 따로 빼놨어. 게다가 식사 자리도 마련해놨지. 정말? 너무 좋아! 샤를로트 최고! 페이몬은 쉽게 설득당하는구나?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기자였으면 크게 손해봤을지도 모른다고. 넌 안 그럴 거잖아. 그나저나 여긴 무슨 일이야? 혹시 날 찾아온 거야? 모나한테서 네 얘기를 들은 김에 일하는 거 보러 왔지. 다들 벌써 만났구나. 내 얘기를 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대담한 좋은 기자래. 잘됐다. 그럼 이 대담하고 좋은 기자가 유명한 여행자와 페이몬을 인터뷰해도 될까? 응? 오늘 신문에 실린 그거랑 다른 거야? 아, 그건 일방적인 기사고 인터뷰한 내용이 없잖아. 난 보다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여행에서 겪은 일들과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말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인물들인가? 물론이지.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며칠 준비가 필요해.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해볼까? 약속한 거다. 다행이야. 지금 바로 편집장님께 가서 말해야겠어. 조명이랑 장소랑 배경도 섭외해야 하고. 난 이만 가봐야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잠깐만, 샤를로트.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만약,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내일 폰타인이 물에 잠긴다면 넌 오늘 뭐 할 거야? 아, 예언 말이구나. 그런 얘기를 자주 듣긴 하는데 그날이 내일일 거란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진지하게 답하자면 난 아마 폰타인을 떠날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그 전에 난 기자니까 전선에 설 의무가 있지. 게다가 고향은 사실 포기해도 상관없어. 내 관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 본인이 뭘 할지 예측하지 못해. 그런 걸로 골머리를 앓기보단 순리에 몸을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난 아마 신문사에서 네 단독 인터뷰를 정리하고 있겠지? 불쌍하단 말은 하지 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내겐 최고의 행복이니까. 생각해봐. 내일 세상이 멸망하는데 유일무이한 인물의 단독 인터뷰를 만들고 있다? 그럼 내가 쓴 이야기도 유일무이해지는 거지. 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연히 빨리 원고를 마치고 얼른 신문 인쇄소에 보낸 다음 전서구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사본을 보내야 하지 않겠어? 난 몽상가도 아니고 일 중독자도 아니야. 그저 내 일을 좋아하고 그런 기사를 남기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뿐이지. 타고난 기자랄까? 이게 바로 나 샤를로트의 대답이야. 그럼 나 먼저 간다. 대단하다. 조금은 부러운걸. 우리 가까운 곳으로 가자. 바다로 가볼까?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 나 지금 폰타인이 아니라 티바트 전체가 내일 멸망한다면 우린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해보고 있어. 아니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넌 뭘 할 거야? 우린 항상 앞으로 나아가느라 이런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잖아. 그럴 이유도 없어서 계속 길을 걷기만 했지. 계속 여행을 한다고? 그게 뭐야? 그건 우리가 쭉 해온 거잖아. 여기 계속 이렇게 있다간 곰팡이가 필 것 같아. 그래도 메로피드 요새보단 낫네. 거기는 축축한데다 살짝 짠맛도 나니까. 아직 여기 계셨군요. 다행이에요. 넌 멜모니아 궁의 네, 이사도라예요. 전에도 느비에트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을 찾아왔었고 그 후에 두 분이 메로피드 요새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리가요. 느비에트님의 친구분들이잖아요. 이번에도 느비에트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오늘 아침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림자 수사청은 그것을 작은 폭동이라 정의했죠. 폭동? 전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프리나님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계시는데 중간 휴식 시간에 갑자기 어느 관중이 프리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프리나님이 예언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프리나님이 뭐라고 채 하기도 전에 또 몇 명이 잔뜩 흥분해선 같이 손가락질했죠. 그렇게 점점 사람이 늘어났고 오페라 하우스 내에 물의 신님에 대한 성토 대회가 열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예언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프리나에게 돌리기 시작한 건가? 맞아요. 줄곧 당연하다는 듯이 신께 의지해왔지만 안정감이 사라지자마자 또 가장 먼저 신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프리나는 괜찮아? 프리나님도 다들 통제를 잃어가는 것 같으니까 흥이 깨졌다며 오페라 하우스를 떠나셨어요. 그림자 수사청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프리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보지 못했어요. 상황이 종료됐을 때 프리나님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러니까 프리나가 지금 실종된 상태라는 거지? 맞아요. 그림자 수사청 사람들이 프리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신이시잖아요. 폭도들에게 붙잡히셨다 해도 평범한 인간이 뭘 어쩔 수 있겠어요? 느비에트님께선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하라고만 하셨고 그 외에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알겠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요? 그럼 전 멜모니아 궁으로 돌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우린 빨리 푸아성 마을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에 프리나라면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도망을 선택할 테니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프리나는 겉보기엔 가볍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리 강하지 않은 녀석이잖아. 지난번에 느비에트랑 멜모니아 궁에서 대화할 때 애써 감추려 했지만 푸아성 마을의 재난 얘기를 들은 프리나는 분명 자책하며 괴로워했어. 심지어 오늘은 대놓고 사람들에게 비난까지 당했으니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프리나는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몰래 푸아성 마을로 갔을 확률이 높아. 정답을 아는 걸로도 모자라 분석까지 하다니 나 대단하지? 정답도 나왔으니 바로 푸아성 마을로 가자고.